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갑질과 적폐몰이를 시작했다고 맞섰습니다. 정권 교체 직후에 이 신구 권력 사이 세력 대결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직격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였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문성은 없는 코드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무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0여 곳의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명됐다며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잇따른 업무보고 중단을 비난했습니다. 검찰청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건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들을 본보기로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기획위가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점령군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열심히 안 했으면 재보고를 지시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에 민주당은 정치 검찰 행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을 공개하며 청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배두헌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접수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하자 민주당은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검찰의 여론몰이이자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게 바로 정치검찰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종군 의원도 또 나쁜 버릇이 나왔다. 이번에 확실하게 고쳐놓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선 수많은 정치 경력에 더해 역량과 자질이 충분하다며 논란보다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진 의원은 책을 팔아 현금 6억 원을 챙겼다고 했는데 고액 돈봉투를 놓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이러다가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 출판기념회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 공여자인 강모 씨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나 아니면 뇌물수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에 담긴 반도자 표현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북자 대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란 뜻의 반도자라고 썼다면서 탈북민 비하를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어제 증인 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니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된 데 따른 것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서 통보 시한은 최소 5일 전인 어제까지였습니다.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 검증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모 씨를 비롯해
금전 거래가 있었던 관련자와 출판사 관계자까지 최소 5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씨 증인 요구는 수용했지만 나머지 4명은 기존 협상하던 증인이 아니었다며 반대했습니다. 여야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확정되자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 무슨 정치 예능인 양 시청률만 끌려는 목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저희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태. 이틀만 어떻게 해서 버텨서 나는 국무총리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인도 안 부르고 그냥 막 가겠다는 얘기라고.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SNS에 최소 증인 5명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한사코 막았다며 막무가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범죄인 대하듯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정책 질의를 해야 하는데 과거사 들추기만 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점령군 대 정치 검찰, 야권은 국정기획위원회를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어제 국정위가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 보고를 중단시킨 걸 두고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 점령군 마냥 정부 부처를 이곳저곳 들쑤시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적폐몰이를 하며 공무원들에게 윽박만 지르고 있다는 건데 사실상 정치보복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네, 당시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기 직전 인수위가 퇴짜를 놨던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반대하자 부적절하다며 미뤘던 거죠. 지금 보면 3년여 만에 공수가 바뀐 셈인데 이 여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정위의 업무보고 중단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 부처가 무능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 그동안 일을 얼마나 안 했으면 다시 보고하라 할까 싶더라고 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이라 하더라고요. 무능한 전 정부를 유능한 새 정부로 바꾸는 과정이란 건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와 2등급을 받은 7개 공기업 중 5곳 기관장이 윤심 코드 논란이 있다며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방통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과 방통위 모두 여권이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두 분 다 1년 넘게 임기가 남아있는 윤 정부 사람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진행할 방통위 업무 보고에 이진숙 위원장을 직접 부르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향해 거취를 정리하라는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이 여권에선 정치 검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어제 대검찰청 업무 보고를 중단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 그야말로 격분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장례식을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라 했고 민영배 의원도 검찰 쿠데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빌미로 검찰 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검찰의 2차 국정위 업무 보고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그 회동에서 이런 갈등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국정위 보고 파행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계속 강조해온 것처럼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오찬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함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등을 꺼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예결위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달라고 할 예정이라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회가 해결할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임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당무 개입이라 했고요. 김 후보자 논란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합의 도출보다는 상결례 정도에서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